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1일 ITQ 파워포인트 B형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 시험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요거 우리 시험 문제에 나왔던 B형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하실 때는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여기 보기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요 눈금자라고 하는 부분 있죠. 여기가 눈금자예요. 이 부분이 눈금자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중심 잡기나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으니까요. 요 눈금자가 있어야 되고, 네, 눈금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꺼내놔도 되고 안 꺼내놔도 되지만 요 눈금선을 좀 꺼내놓고 저희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디 부분에서 보기에 가서 요 눈금자, 눈금선에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죠? 이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요 슬라이드 크기를 꼭 바꿔 놓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요 슬라이드 크기는 원래는 16대 9 비율이나 아니면 4대 3 비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디자인에 들어가 주셔서 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 들어가면 요 슬라이드 크기가 있어요. 요 부분을 꼭 눌러 주셔서 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용지를 꼭 A4 용지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게 A4가 아닌 A3가 되어 있거나 B사가 되어 있거나 그러시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A4를 내가 눌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확인 버튼을 최종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맞춤 확인이 나오면 맞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 요 3번에 있는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 이제 이렇게 매 슬라이드마다 1번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요 슬라이드 번호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지정해 주셔도 되지만 미리 해놓으시면 편하시겠지. 그죠? 그래서 삽입에 들어가서 요 텍스트 그룹에 들어가면 요 텍스트 그룹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요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어디 부분에서 요 슬라이드 번호와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이라고 하는 부분 요 두 군데에다가 여러분들을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슬라이드 번호가 다 나와야 되니까 체크를 하는 거고 우리가 1번부터 6번 슬라이드 중에서 1번에는 슬라이드 번호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1번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이라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하셔야 1번 슬라이드에는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군데에다가 체크를 해주시고 모두 적용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4번에 있는 요 내용은 요렇게 해놓으시게 되면 좀 편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은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해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좀 깔끔하고 또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에 가서 아무 도형이나 하나를 이렇게 도형을 그려놔 주세요. 그러면 보통 도형을 그리면 진한 파랑이나 좀 칙칙한 색깔로 좀 나와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이런 색깔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런 색깔이 나오면 안 되고 여러분들 색깔 나와야 되는 게 파란색 계열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건 좀 진한 색깔로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요. 요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서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 색에 들어가셔서 오피스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 2013에 2021로 되어 있어야 요 색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얼른 이 색깔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 컴퓨터에서 색깔이 자꾸 원래 나왔던 이런 파란색 계통이 아니라 조금 진한 칙칙한 색깔로 좀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들어가서 어디라 그랬죠? 여기 디자인이에요. 여기 디자인에 들어가 주셔서 이쪽에 있는 색에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여기 디자인의 색에 들어가서 여기 오피스의 색상 그 패턴을 2013에 2021로 바꿔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요거 바꿔놔 주시면은 이렇게 색깔이 나와요. 그런데 원래 그냥 이런 색깔로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수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혹시 이런 색깔이 나온다, 이런 색깔이 아닌 다른 색깔로 지정이 돼서 자꾸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색깔로 바꿔놔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 도형 채우기를 연한 색깔로 본인이 좋아하는 연한 색깔 패턴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도형 윤곽선은 검정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검정으로 바꿔야 안정감이 생기고 만들어 놨을 때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보여요. 그래서 꼭 검정으로 바꿔놔 주시고요. 그리고
글꼴 색깔은 뭐로 바꿔요? 검정으로 바꿔주십니다. 흰색이 도형 안에 흰색으로 나오는 문제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검정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다 나오는 걸로 바꿔놓는 게 좋겠죠.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 도형 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요 기본 도형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가서 요 기본 도형 설정을 해놔 주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도형을 그릴 때마다 요 패턴으로 나와요. 이거 지우고 도형을 다시 그려도 요 색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작업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한번 또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말한 주의사항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직접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를 좀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슬라이드 크기는 A4, 총 개수는 6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만들어야 되고 여기 보시게 되면 글꼴 색은 검정 또는 흰색으로 하라 그랬어요. 글꼴 색깔은 꼭 검정 또는 흰색. 우리가 컬러 프린터가 아니어도 검정하고 흰색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검정과 흰색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슬라이드 도형 및 개체의 출력 형태와 다른 그림자 외곽선 이런 등을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감점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몇 번에는 생략을 해야 돼요? 슬라이드 1번에는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는 슬라이드 마스터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1번에는 생략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이에요? 1번에는 슬라이드 마스터가 들어가면 안 되고 2번부터 6번까지 슬라이드 마스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작업을 해야 되는 거는 요 전체 구성이잖아요. 전체 구성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데 1번에 A4 용지는 미리 바꿔놨고 슬라이드 마스터를 2번부터 6번의 슬라이드 제목과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이거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 하면 이쪽에 나와 있죠. 글꼴은 이렇게 바꾸고 도형의 선이 없다라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로고 몇 번 넣어주래요? 2번을 넣어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넣은 2번의 도형은 배경색을 어떻게 해요? 투명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볼 때는 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1번을 보고 만들면 안 되고 이 목차 슬라이드에 있는 2번에 있는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도형이 이런 도형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슬라이드 마스터 그리고 요 부분이 슬라이드 마스터예요. 그래서 요 도형과 그 다음에 로고 집어넣는 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해주셔야 되냐면 보기에 들어가서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걸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여기 마스터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몇 번을 선택을 하시냐면 여러 개의 슬라이드들이 쭉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 제목 및 내용 요 슬라이드를 선택을 할 거예요. 맨 위로 스크롤바를 올렸을 때 1번이라고 치고 2번이라고 치고 3번이라고 치면 요 세 번째 거가 되는 거죠. 제목 및 뭐가 된다? 내용, 레이아웃이에요. 요거를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꼭 몇 번이요? 제목, 여기에 제목을 말하는 거고 얘가 내용이에요. 요 레이아웃을 꼭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만들 때 위치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요거죠. 요 제목 및 내용을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요 위치는 요 눈금선을 만들어 놨던 요 한 칸, 두 칸 안에다가 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로고가 들어가는 이 부분은 여기 맨 아래줄에 있는 맨 아래쪽 칸에다가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요 위치를 잘 맞춰 놓으셔야 여러분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는 도형을 너무 크게 그리거나 너무 또 작게 그려도 모양이 좀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눈금선을 켜놓고 이렇게 한 칸, 두 칸 안에다가 요 도형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도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오각형이네요. 그죠? 홈에 가서 도형 선택을 하셔서 요 오각형 블록 화살표에 있는 오각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그릴 때 위치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을 딱 맞춰서 그려주시고 세밀하게 크기를 좀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키보드 왼쪽에 있는 Alt키를 누르고 조절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하고 윤곽선을
없음으로 바꿀 거예요. 뭐 나중에 바꾸면 안 되나요? 나중에 바꿔도 되긴 하겠죠. 근데 잊지 말고 꼭 체크를 해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리 바꿀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에 들어가 있는 게 육각형이잖아요. 그러면 홈에 가서 도형을 육각형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한 칸을 남겨둘 거예요. 한 칸. 왼쪽 오른쪽에 다 몇 칸씩 한 칸씩 이렇게 공간을 남겨둘 겁니다. 이렇게 남겨두고 요 부분은 글자 색깔이 글자가 이렇게 흰색일 경우에는 여기가 좀 어두우면 되고 글자가 만약에 여기가 검정이다 그러면 이쪽이 더 연한 색으로 칠해주면 되겠죠. 그런 강약을 여러분들이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좀 진하게 바꿨고 도형 윤곽선은 얘도 없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양새를 갖춰주시면 되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요 글씨는 직접 이 도형에다 쓰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요 텍스트 상자 있죠. 이 상자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맨 앞으로 뺄 거예요. 얘를 맨 앞으로 가져오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지금 요 글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꾸라고 그랬어요? 도둠의 40의 흰색 여기 바꾸라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대로 바꿔주셔야 돼요. 도둠의 홈에 가서 요 글씨체를 뭐로 바꿔주시냐면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크기는 얼마로 바꿔주시냐면 40 그리고 글자 색깔이 흰색이에요. 흰색에 요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하시고 요 상자 크기를 이동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크기를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선택을 해서 크기를 요 도형, 요 진한 육각형 도형의 크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더 깔끔해요. 작업하기가. 이렇게 크기를 맞춰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로고 2번을 넣어서 위치가 여기잖아요. 그죠? 삽입에 들어가서 이미지의 그림 그래서 이 디바이스 눌러주시게 되면은 그림이 우리 ITQ 폴더 안에 보면 픽처 폴더 안에 들어가 있죠. 로고 몇 번? 2번이에요. 이렇게 삽입 눌러서 선택을 하시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 부분을 배경 색을 투명색으로 설정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색을 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색에 들어가서 요 맨 밑에 보면 투명한 색 설정했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고 여기 체크를 빼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크기를 줄여서 이쪽이 아래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딱 중심에다가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슬라이드 마스터의 모양이 갖춰진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빠져나갈 때는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여기 닫기 눌러주시면 돼요. 마스터 보기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리고 나왔을 때 여기 1번에는 나오면 안 돼요. 얘는 제목 슬라이드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쵸?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얘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가 돼야 되고요. 우리가 슬라이드를 이렇게 추가를 하잖아요. 여기 플러스 눌러서 이렇게 추가를 하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는 이렇게 마스터도 나오면 안 되고 슬라이드 번호도 나오면 안 되고요. 2번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슬라이드 마스터와 여기 번호가 이렇게 슬라이드 번호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가 총 몇 개가 나오게요? 6개가 나오게끔 추가를 해주셔서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슬라이드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되어 있어야 시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은 5분 안에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반복해서 여러 번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했던 걸 좀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게 되면 순서나 하는 방법이라든가 요령을 좀 터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저장을 좀 할게요. 이 파일에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디 폴더로 들어가면 돼요? ITQ. 들어가서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수험번호가 나왔을 거니까 직접 집에서 수험번호 눌러서 이름을 적어 보시는 것도 연습이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이렇게 위쪽에 계속해서 본인이 저장한 수험번호와 빼기 이름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을 보시게 되면은 1번 슬라이드는 이렇게 표지 디자인이 나오는데요. 이 도형 안에다가 워드 아트 및 그림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게 되면 이 1번의 도형 편집 나오죠. 그래서 1번을 하실 때는
여기는 상자가 필요 없으니까요. 다 드래그를 해서 지워주시고 여기 있는 도형을 먼저 그리고 도형 안에 그림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도형을 먼저 찾아보죠. 양쪽 모서리가 잘렸습니다. 여러분들 도형을 볼 때는 그 가장자리 상하 좌우 모서리 부분의 도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분을 꼭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요 안에다가 그림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그림으로 가주셔야지 그림 따로 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파일에서 우리가 그림 몇 번? 지금 그림 1번을 넣으라고 했어요. 삽입을 눌러주면 그림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 넣은 그림에다가 투명도 50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를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넣을 때는 요 그림 위에다 올려놓고요. 마우스를 올려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그림 서식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여기 채우기 있죠? 이 부분에 들어가서 요 채우기를 눌러주면 요쪽에 요 채우기 여기 밑에 투명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몇 퍼센트로? 50%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죠? 50% 넣어야 이렇게 흐릿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도형 효과. 이 효과는 여기 있는 효과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쪽에 있는 도형 효과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하셔도 돼요. 그래서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몇 포인트로? 5포인트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그림에 대한 내용들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요 워드아트를 넣어야 돼요. 요 워드아트라고 하는 거 이거를 말하는 거죠. 요 워드아트를 넣을 때는 우리가 삽입에 들어가면 이렇게 텍스트에 요 워드아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AAA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A에 있는 종류를 골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여튼 모양을 하나 고르고 나면 여기에 들어간 서식을 지워야 돼요. 아까 뭐 그림자라든가 외곽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감점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고 여기 맨 끝에 도형 서식에 가면 다시 워드아트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거는 AAA가 이렇게 쭉 보이는데 그 부분에 가서 요 워드아트 서식 지우기를 눌러주게 되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서식들이 다 지워져요. 이렇게 다 지우고 나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SENIOR 꼭 지워주셔야 돼요. BS 이렇게 써주시고 얘를 클릭을 해서 이 클릭을 할 때는 커서가 안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가장자리를 이렇게 클릭을 하고 요 변환 그 다음에 글꼴 텍스트 반사 넣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효과에 들어가면 텍스트 효과죠. 텍스트 효과 워드아트 스타일의 텍스트 효과에 들어가면 변환이 있죠. 그래서 중지를 바꿔주래요. 여기서 중지 요게 중지네요. 그죠? 요 모양이 요 중지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반사 텍스트 여기 반사에 들어가서 2분의 1 반사 4pt 오프셋이에요.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죠? 만약에 커서가 안에서 깜빡거리고 있으면 그 부분만 바뀌어요. 그래서 앞에 건 안 바뀌고 뒤에만 바뀌는 분들은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글꼴은 다 어디에 가야 돼요? 홈. 홈에 들어가서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또 뭐 해야 돼요? 굵게를 이렇게 해주시고 크기는 여러분들이 요 나와 있는 모양을 보고 크기를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크기가 딱 얼마다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기를 보고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나 크기를 보고 조절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런 모양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로고가 있는데 로고 2번을 여기에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삽입에 가서 우리 그림에 들어가서 이 디바이스 로고 2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색이 없죠? 그래서 색에 들어가서 투명한 색 설정을 지우셔야 돼요. 크기를 좀 줄이고 크기 너무 많이 안 줄여도 되겠죠? 크기나 위치를 잘 보고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표지 디자인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장 버튼 또 이렇게 눌러주세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이 저장 버튼을 슬라이드가 끝날 때마다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요 2번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시험지 받아도 체크해도 되니까요. 여기 보면은 도둠의 24라고 하는 거 도형의 선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도형에 선이 없는 게 슬라이드 마스터 부분하고 요 목차 슬라이드 부분에는 선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슬라이드를 바꾸고 나면 제일 먼저 여기다가 목차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목차라고 적어주시고 요 상자는 필요 없기 때문에 얘는 지울 거예요. 얘는 지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요 도형의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또 요 만들 때는 요 아래에 있는 얘를 만들고 요거 만들고 요거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도형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L자 도형이네요. 그죠? L자 도형 요거 만들어 놓고 반대로 좌우 대칭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림이 들어갈 공간이 한 4칸 정도만 남겨놓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 쭉 그려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위치도 요 정도 위치에다 만들어주는 게 딱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좌우 대칭. 요거를 좌우 대칭 해주시고 윤곽선이 없어야 돼요. 윤곽선이 없음으로 해서 빼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위에 삼각형 모양을 위에다가 또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덮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려주시고 얘도 채우기를 좀 진한 색깔로 바꿔주고 윤곽선을 빼야 돼요. 뭐 윤곽선을 한꺼번에 빼면 안 되나요? 아 그래도 돼요. 그죠? 어찌 됐든 빼기만 하면 되겠지. 그죠? 그리고 요 도형은 도둠의 24 글자 색깔이 여기가 흰색이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체크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홈에 가서 도둠 그리고 크기가 얼마다? 24다. 그리고 글자 색깔을 뭘로요? 흰색으로 바꿔놔야 되겠죠. 글씨는 쓰지는 않지만 우선은 흰색으로 바꿔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 글씨는 글상자로 써야 되죠. 그래서 요 텍스트 글상자 기본 도형 맨 첫 번째 보면은 요 텍스트 글상자 있죠. 요걸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얘를 선택을 하고 일단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도둠에 24로 바꿔주세요. 도둠에 24로 바꿔놓고 한 글자만 이렇게 적어놔 주신 다음에 위치를 이렇게 정해놓고 위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한꺼번에 범위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수직으로 복사를 해야 되니까 뭐 눌러야 돼요?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하시되 요 간격이 떨어지는 간격을 잘 보셔야 되겠죠. 어느 정도 간격이 떨어져야 되는지 확인을 하고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흰색으로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갖다 클릭하고 나머지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노인 I자 모양이 됐을 때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일자림이 사회의 활동이다. 그리고 밑에도 I자 모양이 바뀌었을 때 인구 취업 현황 여기도 I자 모양이 바뀌었을 때 내용을 지어주시고 써주시면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요 1번과 2번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요거는 세부 조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왼쪽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요 1번에는 어떻게 해요? 요 텍스트에다가 하이퍼링크를 넣으라 그랬으니까 요 텍스트를 이렇게 I자 모양이 됐을 때 범위를 지정하고 삽입에 들어가면은 요 링크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게 이제 링크에 들어가서 요 하이퍼링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현재 문서를 눌러주신 다음에 슬라이드 몇 번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금 슬라이드 4번이에요. 그럼 여기 슬라이드 4번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었고 그림 4번을 눌러서 자르기를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삽입에 그림에 들어가서 이 디바이스 눌러주신 다음에 그림 몇 번이요? 4번. 4번을 눌러주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그림은 이 그림만 남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여기 리본 메뉴에서 자르기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까만 테두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까만 테두리가 나왔을 때 내 마우스 모양도 그 모양으로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그림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너무 바짝 잘라서 그림 일부가 나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위나 왼쪽에 있는 아래에 있는 그림이 보이지 않을게. 그래서 이렇게 다 자르고 나면 비나면을 클릭하고 그리고 옮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치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드래그해서 옮겨놔 주시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 이 목차 슬라이드에서는 윤곽선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가 글자 색깔이 흰색이라는 거에 집중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3번 슬라이드로 가볼게요.
요 3번 슬라이드는 이제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죠. 이렇게 슬라이드가 바뀌면 제일 먼저 내용을 써주시는 거예요. 1점, 노인, 일자리 이렇게 적어주시고 문제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글머리 기호를 이용해서 1수준과 2수준 요 모양 그죠? 그러니까 요 모양에 들어가는 내용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의 서식이 좀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동영상을 삽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걸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글머리 기호를 바꿀 때는 여기다 클릭을 해놓고 우리가 홈 메뉴에 가서 보면은 여기 글머리 기호 있잖아요. 여기서 이 모양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IOR JOBS 하고 엔터 눌러주시고 여기가 SENIOR이에요. 그죠? R인데 지금 잘못 적었어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엔터를 누르면 얘가 같은 목록이잖아요. 한 수준이 목록이 이 아래로 내려가야 될 때는 우리가 무슨 키 눌러주시냐면 탭키 눌러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탭을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내려가죠. 그리고 가서 다시 요 글머리 기호 모양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영어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먼저 영어를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어를 다 입력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선택하냐면 이 가장자리를 이렇게 선택을 해요. 여기를 선택을 해놓고 먼저 어디 문단, 요 문단에 해당하는 요 글꼴과 줄간격과 글자 크기를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굴림의 크기를 20으로 바꿔주세요. 20으로 바꿔주시고 그다음 줄간격을 얼마로 바꿔요? 1.5줄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 부분을 여기 앞에 있는 요 문단 있죠? 요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서 굴림은 되어 있으니까 크기는 얼마로 바꿔요? 24로 바꿔주시고 굵게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요 줄을 간격을 맞춰주셔야 되는데 요 간격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했을 때 글자 크기가 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지금 제가 제일 먼저 안 했는데 원래는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요 글상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텍스트 효과 서식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요 텍스트 효과 서식에 들어가 주셔서 여기 텍스트 효과 서식에 들어가서 요 글상자 보이시잖아요. 이 부분 여기서 자동 맞춤 안함을 꼭 눌러 주셔야 돼요. 여기 가서 뭐를 눌러 주신다? 자동 맞춤 안함을 눌러 주신다. 그래야 글자 크기의 간격을 상자를 늘리고 줄여도 크기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일 먼저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끝이 맞나 안 맞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춰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이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텍스트 상자의 내용을 입력을 하시기 전에 먼저 어디에 들어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효과 서식. 그래서 여기 글 상자 있죠? 얘를 뭐를 눌러주셔야 된다? 자동 맞춤 안함을 해야 된다라는 거. 지금처럼 깜빡하고 만약에 못했다라고 하면 이거를 다 바꿔놓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해놓으셔야 돼. 그래야지만 글자 크기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을 띄어쓰기를 하나 안 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미리 띄어쓰지 마시고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띄어쓰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해놓게 되면은 모양이 글씨가 좀 이상해질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안 하셔도 크게 감점 대상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글을 할 때는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하고 여기에다 클릭하고 노인 일자리 뭐를 노인 일자리라고 적어 주셔야 돼요. 그죠?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인 일자리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영어 단어는 딜리트 키로 천천히 좀 지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문을 입력을 할 때 사용했던 서식을 그대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 번에 지우지 말고 건강한 써놓고 나서 나머지 영어가 많으니까 이건 한꺼번에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내용 입력을 할게요.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나서 요 글상자로 또 이렇게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활동 다음에 지원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내려놔 주시고 정부 사업주체 여기 다 내려왔네요. 그죠?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 요 상자 자체를요. 우리가 Shift 키 눌러서 조금 방향키로 조절을 해서 위로 올리셔도 되는 겁니다. 그죠? 너무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조절을 좀 해주셔도 돼요. 그죠? 이렇게 좀 당겨서 옆으로 좀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절히
문제 종류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조절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검토를 할 때는 클릭해 봤을 때 굴림의 20이 나와야 되고요. 이 부분을 눌렀을 때 굴림의 24 굵게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 한글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기 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눌러보는 게 중요해요. 그죠? 눌러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봐 주세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을 삽입할 건데요. 우리 삽입에 들어가서 우리 미디어 그룹에 있는 요 비디오 눌러주셔서 이 디바이스 동영상을 삽입을 하시면 그 위치를 이렇게 보시고 갖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위치가 너무 다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위치에다가 갖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있죠. 자동 실행하고 반복 재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재생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서 반복 재생 그리고 마우스 클릭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자동 실행으로 해놔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가 다 되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영문을 제외를 하고 요 한글과 동영상을 삽입을 해도 점수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하셔도 돼요.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4번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4번은 이제 표 슬라이드. 점수가 조금씩 이제 올라가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고 2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이렇게 적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있는 곳을 보면 글꼴이 전체 여기 글꼴이 굴림의 18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를 먼저 만들고 상단 도형 만들고 좌측 도형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요 표는 한 칸, 두 칸이 되고요. 줄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요 표 있죠? 요 부분을 눌러주시면 돼요. 얘를 눌러서 열이 두 칸, 그 다음 행이 네 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크기를 늘리고 줄이는 거는 요 부분과 요 부분 딱 두 번으로 조절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놓고 옆으로 좀 늘린 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주시고요. 내려주시고 이쪽 부분에서는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한 칸 반 정도 내리면 되고요. 이쪽은 두 칸 반 정도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내려오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칸 반에 두 칸 반. 그래서 여기가 한 칸 반. 이분이 한 칸, 두 칸 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조절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3번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6번을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눌러서 요쪽에 나와 있는 게 테마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요 6번 갖다 놓으면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6이라고 하는 글자가 그대로 나오죠. 이걸 확인하고 눌러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 요 머리끄랭 줄무늬에다가 요 행에 체크가 되어 있는 거를 풀어 주셔야 돼요. 요 부분 그래야 색깔이 이렇게 한 가지 톤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시고 나서 홈에 들어가서 굴림 전체 글꼴을 뭐로 바꿔요? 굴림. 그리고 크기는 18로 되어 있고요. 이게 글씨를 쓰면 글씨가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정렬,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 또 텍스트 맞춤을 뭐로 바꿔야 돼요? 중간으로 바꿔야 돼요. 이거 놓치지 말고 꼭 해놔 주십시오. 이렇게 가운데, 수평은 가운데 이게 수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수식을 무슨 정렬을 중간으로 바꿔주셔야 내용을 입력을 했을 때 가운데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공이 활동이라고 쓰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간격 너비는 경계선에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럼 내용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나면 이제 위에 있는 상단 도형과 옆에 있는 좌측 도형을 이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상단 도형을 하실 때는 여기 바닥에 있는 도형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그리기에 들어가서 도형을 한쪽 모서리가 잘린 거죠.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그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를
딱 맞춰서 그려주시고, 요 도형은 지금 색깔이 바닥이 좀 더 진한 색깔로 칠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한쪽 면을 닿게끔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 한쪽 끝을 늘려주시는 게 크기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나서 위에 있는 도형은 요 사다리꼴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다리꼴을 눌렀는데 요런 문제 잘 봐야 돼요. 위에 딱 붙여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붙여서 그린다 그러면 이건 감점이 돼요. 약간 아래에 공간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 요거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요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요대로 복사를 하시고 옆으로 쭉쭉쭉 드래그를 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유형 적어 주시고 그냥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뭐를 적어 주시면 돼요? 설명을 적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좌측 도형은 우리가 아직 요 도형에 대한 글꼴은 변경을 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 안에 있는 글꼴은 지금 굴림으로 변경이 되어 있지만 상단 도형과 좌측 도형을 아직 바꾸지 않았어요. 나중에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여기가 둥글고 여기가 직각이죠. 직선으로 되어 있죠. 여기 들어가 주셔서 여기 가서 보시게 되면은 한쪽 모서리가 둥글고 하나가 잘린 거 요거죠. 그래서 두 칸이 자리가 차지를 했으니까요. 이렇게 두 개를 해주시고 위아래로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이렇게 크기를 조금 늘려보도록 할게요. 조금씩 이동할 때는 여러분들 방향키로 이동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조금 크기를 내가 이동해서 조절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Alt키를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2번 도형은 그라데이션을 선형 아래쪽으로 넣어줘야 돼요. 1번은 두 개의 도형의 조합으로 우리가 만들었고 요 2번에 있는 거는 그라데이션을 선형 아래쪽으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고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면 그라데이션이 있죠. 여기서 어떤 거? 요 선형 아래쪽. 색깔은 상관이 없어요. 뭐 진하게가 나오든 흐리게 나오든 선형 아래쪽이 들어가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사회활동 그리고 노인 그리고 엔터 눌러서 일자리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요 도형에 관련된 거를 전부 다 이렇게 바깥쪽부터 쭉쭉쭉 드래그를 하시는데 여기 아래쪽에 있는 슬라이드 번호는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굴림으로 바꿔볼게요. 근데 굴림으로 바꾸기 전에 제가 한번 궁서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표 안에 있는 글꼴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는 꼭 먼저 글꼴과 크기와 정렬과 다 바꿔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하는 거는 상단 도형과 좌측 도형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굴림이라고 적어 주시면 이렇게 상단 도형과 좌측 도형이 글꼴이 변경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또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고 이제 우리가 5번 슬라이드에 있는 차트 슬라이드로 가볼게요. 그러면 먼저 제목을 써주셔야 되겠죠. 3점 노인 인구 취업 현황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차트 슬라이드에서 좀 확인하셔야 되는 게 지금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요. 그 다음에 글꼴과 궁서 16, 그 다음 외곽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외곽선은 요 부분이 끝부분이 검정색으로 이렇게 선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전체 글꼴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글꼴들이 다 궁서의 16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요 차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차트 종류가 나오죠. 지금 묶은 세로 막대형을 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엑셀 창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거 엑셀 요 그림 나와 있는 거 있죠. 엑셀에서 데이터 편집이라고 하는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 엑셀 창이 다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이렇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요 항목이라는 부분과 요 항목과 계열에 어떤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항목은 어디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렇게 연도가 나와 있는 부분을 이 항목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2019년 연 이렇게 적어주시고 2020년 그대로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게끔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2022년 그리고 2023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계열 1번에다가는 어떤 거? 요 내용을 써주시는 거예요. 요 내용이 계열 1이에요. 여기 첫 번째 게 계열 1번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이
개요 2번이 되겠죠. 이거를 순서대로 또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는 거예요. 열너비가 너무 좁을 때는 이렇게 넓혀주시면은 이 너비가 이렇게 넓어져요. 그럼 여기다가 내용을 쓰는 것도 조금 더 편리하겠죠. 인고 쓰시고 그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802, 그 다음에 849, 885, 926, 973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틀리면 안 돼요. 계열 2에다가는 65세 이상 취업자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345, 363, 385, 409, 432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끌고 가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계열은 내용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누름 단추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여기는 누름 단추 있죠? 여기 보면 밑에 요 계열 3번이 있잖아요. 얘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당겨 주시면 돼요. 그러면 밑에 계열 3번이 없어지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나면은 내용이 입력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엑셀 창은 꺼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나중에 이 숫자에다가 천 단위 기호가 들어간다면 이런 걸 눌러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이 도구 모음이 표시 형식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X를 닫아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우리 거에는 이 테이블이 없어요. 이 테이블이 지금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이 범례인데 범례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요 플러스에 들어가서 요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은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고 여기 있는 범례는 필요가 없어요. 그죠? 범례 빼주시는 거야. 그리고 이쪽에 보면 또 눈금선도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 눈금선이 없잖아요. 얘도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1차적인 모양은 같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쪽에 범례하고 여기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눈금선이 없기 때문에 이 눈금선과 범례를 뺀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요 플러스를 통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편리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요거를 하는 거예요. 궁서 16의 외곽선. 그래서 홈에 가서 글꼴을 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궁서로. 그리고 크기는 얼마로 바꿔요? 16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크기가 이렇게 크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우리 외곽선을 도형 윤곽선을 뭐로 바꿔요? 검정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검정으로 크게 바뀌게 돼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1번부터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은 차트가 틀리지 않게끔 꼼꼼하게 작업이 가능할 거예요. 그죠? 1번에 보시게 되면 요 차트 제목을 궁서로 바꾸라고 했고요. 크기를 얼마로요? 24. 그리고 여기 굵게 하라 그랬잖아요. 굵게. 그리고 도형 채우기가 흰색이에요. 그리고 테두리라고 나와 있는 것도 똑같이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자. 도형 효과에 들어가서 그림자를 어떤 걸로 넣으라 그랬냐? 오프셋 오른쪽이잖아요. 도형 효과에 들어가서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 이걸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그 다음에 써주시면 되겠죠. 노인 인구 증가와 취업이라고 이렇게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영역과 채우기, 차트 영역, 그림 영역 넣어주면 되겠죠. 이 부분이 차트 영역이에요. 그리기에서 도형 채우기에서 노란색, 표준색 노랑, 그리고 그림 영역은 여기 안쪽이죠. 여기는 도형 채우기를 무슨 색깔로요?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데이터 서식에서 65세 이상 취업자 계열이라고 하니까 요 주황색이에요. 여기는 요 주황색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하는 메뉴 있죠? 이 메뉴에 들어가셔서 어디를 65세 이상 요 취업자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고 보조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문제 그대로 읽고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65세 취업자, 얘네들을 표시기는 꺾은 선형에 여기에 어디요? 보조축을 체크를 눌러주신다라는 거. 그리고 뭐 눌러주면 돼요? 확인. 얘를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값표시를 하라고 했는데 이 값표시는 몇 년도? 2023년이면 여기에요. 65세 또 취업자니까 꺾은 선이니까 여기죠. 이 부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더 눌러야 돼요. 더 눌러서 문제 보고 위치를 확인하셔야 돼요. 오른쪽에 들어가 있죠. 여기 플러스에 들어가서 요게 선택이 이렇게 해주시고 요 부분에서 해주시면 돼요. 데이터 레이블에 들어가서 어디요? 오른쪽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요게 이렇게 432가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만 나중에 요걸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요거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요 표식의 모양, 요 동그라미를 우리가 표식이라고 부릅니다. 요 표식 모양을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는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색깔을. 이 부분을 검정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값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쵸? 그래서 먼저 여기 값은 똑같죠? 그럼 안 바꿔도 되고 여기는 값은 지금 다르잖아요.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500인데 얼마씩 커졌냐면 100씩 커졌죠.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소식으로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이 다르면 여기서 바꿔주시고 기본값이 지금 다르죠? 100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100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표식의 모양은 얘를 클릭해요. 클릭을 하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데이터 계열서식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들어가면 채우기가 있어요. 채우기에 쭉 올려서 보면 표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요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표식 옵션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모양을 뭘로 바꿔요? 마름모. 크기는 어느 정도? 한 8 정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져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 검정 넣어주는 거는 클릭을 하고 우리가 여기 윤곽선 있죠? 검정으로 눌러만 주시면 돼요. 글씨를 클릭하고 윤곽선을 검정. 여기도 클릭을 하고 윤곽선을 뭐로요? 검정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이렇게 똑같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요 도형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도형을 우리가 그리기에 가서 어떤 도형이냐 물결이죠. 지금 이거 물결. 요 물결로 하셔야지 순서도에 있는 걸로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미세효과 파란 강조 원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 도형 스타일을 미세효과 파란 강조 원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걸 바꿔주시고 홈에 가서 굴림의 18 굴림의 18 그리고 가운데 정렬이 안 되어 있으면 가운데 정렬 하신 다음에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띄어쓰기까지 잘 보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요 차트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만들어 주시는 거에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순서를 무시하시고 만드시면 뒤죽박죽 돼버리고 또 놓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순서에 순차적으로 문제를 다 보고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도형 슬라이드로 가볼게요. 그래서 먼저 제목을 써주셔야 되겠죠. 클릭을 하시고 4점 비전 및 과제 비전 및 과제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도형 슬라이드 할 때는 이 상자가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셔야 돼요. 지워주시고 요 상단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도둠의 18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애니메이션 순서는 1번, 2번이라고 나와 있죠. 얘가 먼저 움직이고 옆에 게 움직여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으면 체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글꼴 색깔이 흰색인 거, 여기 파선, 그리고 연결선. 이런 부분들은 시험지를 받으면 크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건 바닥이죠. 요 바닥 공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한쪽 모서리가 둥글고 한쪽은 잘린 거예요. 그러면 도형에 가서 요 모양을 찾는 거예요. 여기 있죠? 그러면 이렇게 우선 일단 그려주는 겁니다. 0을 기점으로 그죠? 0을 기점으로 아래까지 바닥을 너무 작게 그리면 그림을 배치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좀 큼직하게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은 좀 다른 색깔로 바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바꿔주고요.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할 거예요. 같은 모양이니까 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색상으로 좀 바꿔볼게요. 색깔은 자율적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도형은 뒤집어졌죠.
요거는 좌우 상하로 이렇게 뒤집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이제 어디부터? 이쪽에 있는 1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좀 키워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맨 처음엔 요 도형이네요. 그죠? 요 도형은 양쪽 모서리가 잘린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바로 글씨를 써주시면 돼요. 나중에 써야지 하지 마시고 바로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 두 개는 스마트 아트죠. 스마트 아트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 요 스마트 아트에 관련된 문제도 여기 경사고 만화로 바꾸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선은 일단 요 모양을 찾아야 되니까 삽입에 들어가서 요 스마트 아트 눌러주신 다음에 요거는 프로세스형에 가면 첫 번째 있는 모양이죠. 얘를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요 가장자리를 선택을 하셔서 색 변경은 색상형 중에 맨 첫 번째 걸로 바꿀 거예요. 안 바꿔도 되지만 좀 다른 도형의 색상들을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 스마트 아트의 색깔을 좀 바꿔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가 뭐라 그랬어요? 경사죠. 얘를 경사. 그래서 여기 눌러주셔서 요 모양을 3차원 여기 광태 그 다음에 여기 경사 만화 이렇게 있죠. 지금 요거는 경사예요. 먼저 나온 거는. 그리고 아까 도둠의 18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홈에 들어가 주셔서 도둠의 18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글자 색깔이 지금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이에요.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일단 먼저 쓰세요. 여기서 그냥 엔터 누르면 많이 좀 벌어져요. 여기 보면 좀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 아트에서는 그냥 엔터를 누르지 말고 Shift 엔터 눌러주게 되면은 많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활기찬, 그 다음에 Shift 엔터 눌러서 노후. 그리고 여기 부분도 행복한 하고 Shift 엔터를 눌러서 사회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줄이실 때는 이 하얀 공간이 너무 많으니까 공간을 먼저 이렇게 채워놓고 그리고 나서 크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위치에 다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를 확인을 하고 모양을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죠. 이 정도면 뭐 될 것 같아요. 그죠? 더 이상 크기를 줄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삽입에 들어가서 다시 스마트 아트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요? 여러분들 요거 같네요. 그죠? 바로 있네요. 가로 글머리 기호 목록형. 그래서 하나는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나오면 하나는 지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지워주시면 다 없어졌죠. 그리고 요 가장자리를 선택을 해서 색 변경을 또 첫 번째 거 눌러주시고 아까 경사고 하나는 만화였어요. 그죠? 요 만화. 요 문제에 보면은 앞에 경사가 나온 거는 첫 번째 나온 거, 만화가 나온 거 두 번째 나온 거를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글꼴이 도둠이었잖아요. 그럼 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도둠으로 먼저 바꿔주시고 크기도 18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먼저 쓰시는 거예요. 일자리 여기는 상향 그 다음에 제공 이렇게 눌러주면 없어져요. 딜리트 키 눌러주면 밑에 있는 텍스트는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Shift 엔터 눌러서 노인상 정립 그리고 여기다가 또 써주시면 되죠. 뭐라고 여기 노인 역량 강화 이렇게 적어주시고 땡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크기가 여기 밑에가 내용이 없으니까 먼저 이렇게 크기를 줄여놔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기도 좀 줄여주시고 이렇게 줄여주신 다음에 일단 옮겨봐서 위치가 맞으면 놔두시면 되는데 지금 위치가 더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줄여들게 해주시고 아래도 조금 줄여주시고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 밑에 있는 도형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여기 우리 순서도에 있죠. 순서도에 있는 도형인데 모양새가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상하로 뒤집고 글씨를 쓰게 되면은 이 도형의 중심축이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으면 글씨가 다르게 보입니다. 바로 안 보이고 그래서 이럴 때는 글씨를 쓰실 때 텍스트 상자로 써야 돼요. 상자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민간 일자리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써놓고 가운데 정렬을 좀 할게요.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위치를 옮겨놔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있는 도형은
순서도 마지막에 있는 도형이네요. 그죠? 요 도형이죠? 잘 나오는 도형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 그리고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사회활동 참여. 그러면 다 완성이 된 거죠.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위치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해서 좀 아래로 내려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나 크기를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되고요. 여기 글씨가 하나가 오타 있는 게 나와서요. 여기 행복이죠. 이렇게 하시고 전체를 이렇게 다 드래그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서 먼저 글꼴을 바꿔야 돼요. 글꼴을 뭐로 바꿔주시냐면 도듭. 그리고 여러분들 선택이 됐을 때 이 바닥이 선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나와 있다라는 거 스마트 아트도 선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잘 보세요. 그리고 맨 바닥에 있는 게 선택이 됐다는 거 안에 있는 게 선택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스마트 아트는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서 뭐를 하셔야 되냐면 그룹을 해야 돼요. 그리기 정렬에 들어가서 그룹을 눌러주시고 애니메이션 넣어주라 그랬죠. 여기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닦아내기. 닦아내기가 여기 있네요. 닦아내기 방향이 어디서요?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닦아내려 주셔야 됩니다. 애니메이션이라는 곳에 가시면 여러분들 크게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거기서 골라주시고 효과 옵션은 바로 옆에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양이 제대로 잘 됐는지 확인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도 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저장 버튼 좀 눌러 주시는 게 좋아요. 그죠? 저장 버튼 한번 눌러놔 주시고 옆에 가서 요 도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도형은 맨 처음에 요 도형 있죠. 요 도형은 약간 변형을 해야 되는 도형 같은데요. 우리 여기 순서도에 블록 화살표에 있는 요 도형이죠. 요 도형으로 쭉 그려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 노란색 조절점을 어떻게 해요? 쭉쭉쭉 빼주시고 요거를 쭉 빼주고 그죠? 그래야지 이런 모양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너무 큰 것 같다 그러면 사이즈를 조금 줄이셔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있는 요 도형도 어떤 도형이에요? 현수막. 요 현수막에 있는 요 도형. 자, 그려주시고 여기 중간에 뭐가 들어갈 그 연결선이 들어갈 공간은 좀 있어야 되겠죠. 노인, 역량, 강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여기 모서리가 접힌 도형. 이런 도형들은 눈에 한눈에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좀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연결선을 맨 나중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걸 하고 나면 연결선을 그냥 바로 하세요. 그래야 안 틀리지. 그죠? 자, 연결선이 꺾인 거죠. 요거죠. 요거 눌러주시고 확대해서 작업을 하면 먼저 요 도형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이 하얀 회색 조절점 있죠. 동그라미. 여기에다가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녹색으로 나와요. 그러면 연결이 잘 된 거고 요 끝에 있는 요 하얀색 있죠. 얘를 가서 요쪽 도형에 갖다 놓으면 또 회색 조절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딱 놓으면 양쪽이 녹색과 녹색으로 나오면 잘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꿔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윤곽선을 검정 그리고 두께를 좀 조절을 하세요. 그래야 눈에 띕니다. 2와 4분의 1 정도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한쪽이 동글동글하고 한쪽은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도형 윤곽선에 가면은 여기 하살표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 가서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하살표 모양. 요걸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위치가 안 맞거나 그러면 약간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모양이 맞아져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이 밑에 있는 도형은 또 한쪽 모서리가 잘렸네요. 여기 있죠? 한쪽 모서리가 잘린 거 약간 크게 만들어줬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같이 창출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거는 요 블록 화살표에 보면은 요거죠? 요거 톱니바퀴 모양이 쬐끄맣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거를 그려놔 주시고 얘가 옆으로 좀 더 갈까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쪽도 모서리가 잘린 도형이네요. 얘네요. 그죠?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얘를 복사를 해서 뭐 해주시면 돼요? 좌우 대칭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글씨는 지우대 요거를 좌우 대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좌우 대칭 해주셔도 중심축이 위에 있으니까 괜찮죠. 그런데 글자 색깔이 흰색이에요. 흰색이니까 얘를 좀 진하게 해주고 지금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지금 바꾸셔야 돼.
나중에 바꿔야지 하시면 이거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바꿔놔 주시면 글자를 또 썼을 때 흰색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아예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도형 있죠. 요 도형은 모서리가 둥근 삼각형인데 요건데 조금 큼직하게 그려야 안에 도형을 다 채울 수가 있겠죠. 요 정도로 좀 큼직하게 이렇게 바짝 그려주시고 요 부분은 색깔을 좀 달리 할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색깔을 조금 달리 할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얘를 가서 요 색깔은 다른 색상으로 중복되지 않은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바꿔 놓으시고 요 도형 윤곽선이 요 대시에 들어가서 요거 파선으로 바꿔줘야 돼요. 파선으로 바꿔주고 두께도 어떻게 해요? 2와 4분의 1로 해서 조금 더 두껍게 만들 거예요. 티가 나야 되죠. 내가 바꾼 게.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육각형이죠. 요 육각형을 노인 일자리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서 자리를 좀 만들어 놓을게요. 노인 일자리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요 밑에 있는 요 도형은 여러분들 어떤 도형이에요? 배지죠. 배지. 요 도형은 칠각형 밑에 있는 배지입니다. 요 배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센터라고 적어 볼게요. 센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요 희망자라고 나와 있는 저 도형은 요 희망자라고 나와 있는 요 도형은 별 포인트가 몇 개인지 세봐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네요. 그럼 도형에 들어가서 8포인트 별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그려주시되 약간 어떻게 됐어요? 돌아갔어요. 요걸로 약간 돌려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돌아가게 약간 회전을 시켜주시고 글씨도 약간 회전이 된 거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죠?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일자리 수요처라고 나와 있는 저 도형도 순서도에 있는 도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도에 있는 도형은 다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순서도에 있는 지연, 요 지연 도형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뭐가 됐어요? 좌우 대칭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되죠. 일자리 수요처 이렇게. 그래서 색깔은 그냥 요대로만 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른 색깔들을 많이 바꾸지 않고요. 그냥 요 색깔만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만 좀 바꿔주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도 감점이 안 돼요. 색깔 바꾸려고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요 그룹 해야 되죠. 전체를 바깥쪽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는데 요 드래그 하실 때 슬라이드 번호가 선택이 되면 안 됩니다. 맨 바닥에 있는 거 선택이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먼저 글꼴을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도둠으로 바꾸거나 글꼴을 바꿨을 때 그 도형의 크기가 안 맞아서 글자가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렬에 가서 그룹 지정하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뭐 하셔야 돼요? 회전. 애니메이션 효과를 뭐로 바꿔야 돼요? 회전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한번 뭐 눌러주셔야 돼요? 저장 버튼 눌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완성이 됐죠. 여러분들 여기 표지 슬라이드, 그다음에 목차 슬라이드, 이 목차 슬라이드 하이퍼링크 들어가 있는 거 그림 잘라서 잘 넣고 여기에 흰 색깔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죠? 그런 다음에 표의 요 상단 도형과 좌측 도형의 그라데이션이 잘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차트에서는 요 표식의 모양과 여기에 있는 값들이 잘 맞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 주시고 이렇게 애니메이션 들어갔을 때는 안 나와야 되겠죠? 한 번씩 누를 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한 번에 다 안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 완성이 된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제 시험 앞두고 있는 분들 약간 떨리는 분들도 있고 그러실 텐데 열심히 또 준비하신 분들은 또 침착하게 시험 보는데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측정을 이제부터는 하셔야 됩니다. 1시간 알람 딱 켜놓고 중간에 뭐 왔다 갔다 하시거나 커피 마시거나 막 이러시면 안 되고 1시간만 딱 해서 요 문제 푸는 거에 집중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1시간 안에 얼마큼 할 수 있는지 시간 체크 꼭 필요한 이제 시점이 됐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세요. 예,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우리 김쌤의 채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